토트넘 후스와 동행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현지에서도 손흥민의 재계약이 불투명해지는 동행을 마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의 손을 들어주며 우리 캡틴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손흥민 선수가 주축이 된 쿠데타 시작된 건데요. 당황한 레비 회장을 손흥민에게 정에 호소하며 삼갑세 잡아두려던 계획을 처리하고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케인의 토트넘 복귀만이 타진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최근 경기 2연패에 물론이고 그 경기 내용 자체도 모두 대패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준 무전술 해주어 축구 포스타 감독의 용인술 때문이었는데요. 뉴캐슬의 4점 실점, 아스널의 3점 실점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포스트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겨냥해 준비 안 된다라 해하며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라고 판단한 선수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었죠. 물론 경기 내용과 원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성은 위기의 순간에 정확히 드러난다고 하던가요. 포스텔 감독도 시즌 초 잘 나갈 때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을 때의 얼굴이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이며 손흥민 속을 살살 긁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웃고 다니고 사람 좋은 모습 보여주니 손흥민이 공허를 보이다가 정말로 토트넘에 떠나고 케인과 잉글랜드 카르텔 무리가 돌아온다 하니 당장 앞날이 걱정돼 손흥민에 감싸고 돌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 팬들의 영혼은 똑같습니다. 축구 선수 커리어 마지막을 제발 그 가치를 알아주고 행복 축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길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사실 수영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 루머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쏟아져 나오죠. 하지만 두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포스텔 감독도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손흥민도 깨달았다는 점, 그리고 손흥민의 결심으로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힘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정면으로 반박하며 선수 타을 시전한 포스다 감독의 망언과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손흥민과 토트넘 구단의 재계약 최신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고퀄리티와 꾸준함으로 승부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채널이니 성능치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토트넘은 이번 시즌 패하지 5경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중 3경기에서 맨시티, 첼시, 리버풀이라는 소위 빅6 소속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분명한 악재입니다. 물론 나머지 2경기 상대 역시 마냥 쉬운 상대도 아닙니다. 22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강을 확정했지만 19위 걸리는 마지막까지 자료를 위해 치열하게 싸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부담스러운 돈인 겁니다. 직전 경기는 이런 리그 막까지 지옥의 일정에서 첫 번째 순서였던 아스널이 있습니다. 스코어만 보면 2대3 아쉬운 패배 같지만 사실 허탈하고 무력한 패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의 스타일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톱으로 뛰는 것을 고집하던 전반전에 호이비에르의 자책골에 이어 2골을 연달아 먹였기 문인데요. 후반전에 손흥민의 원래 포지션인 윙워드로 내리자마자 경기력이 살아나 부야부야 두구를 따라갔던 것을 보면 확실히 포스타 감독의 전술머리는 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패배로 토트넘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발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있는 곧장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과의 기존 계약은 내년 6월까지 즉 한 시즌은 토트넘에서 더 뛸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올 시즌에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내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토트넘 소속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뛸 수 없는 겁니다. 월드클래스
선수로 꼽히는 손흥민에게는 너무나도 미혹 떨어지는 1인입니다. 손흥민은 2025년 계약 만료 시점에 32세가 되기 때문에 전성기가 살짝 지한 시점이 됩니다. 사실상 B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 셈인데요. 토트넘 이를 앞두고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2년 연속으로 놓친다면 아무리 주장에 아무리 충성심에 아무리 구단 레전드가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선수여서 팀에 대한 위리를 지키기 쉽지 않은 겁니다. 대표팀 후배인 이강인, 김민재가 각각 팔리 생자리행, 바예르 민헨 등 유럽 B클럽에서 뛰는 것도 손흥민 선수로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요. 그런데 이런 토트넘과 손흥민의 동행의 마침표 정황은 실제 은싸인 포스테 감독의 인터뷰 발언으로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라이벌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 허무하게 무너진 데 대해 코스닥 감독은 세트피스 전략을 수정하는 게 무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정 손흥민은 세트피스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은 건데요. 포스 감독은 세트피스 수비, 보강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며 모든 노력을 쏟아붓겠지만 진짜 원인은 공격에서 손흥민의 주축으로 골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며 손흥민을 저격합니다. 아스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나오니 충격적인 남탓, 손흥민 탓 발언은 그대로 손흥민 선수의 마음에 빗으로 날아가 고인 것 같은데요. 손흥민 선수는 BBC와의 인터뷰를 자청해 작신 발언을 던집니다. 라이벌전에서 이런 골을 내주면 경기가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 아스널은 제공권에서 냉정하고 강렬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골대를 강타하고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취소됐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골을 내줬다면 더 발전해야만 한다. 선수단 모두가 각성하고 전술적인 변화나 훈련도 변화가 필요하다. 북런던 더비는 토트넘에게 특히 중요한 경기다. 우리는 세트피스에서 더 발전해야만 한다라. 팀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상반대 의견이 내놓아 경기 뒷날 훈련장은 유난히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원래 엄마와 아빠가 싸우면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 아들 클루셉스키 엄마 손흥민 편에 듭니다. 사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원인이 수비의 세트 플레이에 있었으니까요. 스키는 또 다른 영국 현지 매체 민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이 기량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아스널이 더 체계적이고 침착했다. 우리 팀은 이 부분에서 부족했다. 아스널이 코너킥에서 세트 플레이로 득점하는 동안 우리는 코너킥에서 실점했다. 세트피스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강해져야만 한다. 두 번째 실점도 너무 쉽게 내줬다. 순간 0대2로 밀렸다. 이렇게 쉽게 실점을 내주면 안 된다. 단순 정신력만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우리 캡틴의 이야기에 동의한다고요. 그런데 지난 경기 기록으로 본 토트넘은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진의 조직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토트넘 수비는 아스널 선수들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갔다가 실점을 허용하는 참사를 만들고 말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코너킥에서 실점한 두 불 모두 지역 수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발생했던 일이었죠. 아스널 전략은 대인 방어가 어려워도 지역 방어가 제대로 약속됐던 나 많이 관찰됐습니다. 손흥민이 참고도 참다가 터트린 세트피스 수비 영양 부족에 대한 작신 발언도 토트넘이 기복 있는 성적을 거두는 주요 원인인데요. 수치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토트넘이 올 시즌 세트피스로 먹은 실점은 총 13점으로 전체 52실점에 무려 25%이는 사회 경쟁을 하는 에스턴 빌라와 아래 바짝 따라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다시 말해서 손흥민은 고만고만하게 적당히 자아는 딱지를 깨고 싶으면 세트피스에서 충구 가야만 하는데 이를 등한시하고 별 아니라 여기는 포스텔 감독이 답답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리그 1에서
3위와에서 유위를 가르는 지점이 세트피스 실점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숫자로 드러나는 것도 놀랐습니다. 축구는 팀 경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 1위 아스널은 세트피스 6실점, 맨시티 2실점, 리버풀 1실점을 기록하는데, 이마저도 3위 리버풀은 최근 살라와 클롭 감독의 갈등이 불거지며 최근 두 경기에서 세트피스 3점 실점을 추가한 점에 주목할 만하죠. 그만큼 축구는 팀워크가 중요하고 훈련장 내외부에서의 선수 화합이 정말 중요한 종목이었던 건데요. 손흥민이 그토록 자존심 버리고 사람 좋은 요심 지으며 선수들에게 한심 먹이고 같이 장난치고 격대 없이 이야기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래 있구나.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